이재명 파워맨, 이번 시간에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통령실 정무수석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국회와의 소통을 하는 자리, 특히 이 야당과의 관계 설정 이런 것들을 잘 해가야 되는 중요한 역할을 띠고 있는 그런 자리가 이제 대통령실 정무수석이라는 자리죠. 우상호 정무수석이 파워맨으로 꼽히는 것은 그 자리가 갖고 있는 중요성도 있지만 이 우상호 정무수석이 전직 사선 의원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까지 지냈거든요. 굉장히 정치적인 이제 비중이 높은 그러한 인물인데 대통령실의 정무수석 보통 사선이면 당대표급이기 때문에 사실 정무수석을 맡는 것은 이제 이 선수와는 좀 맞지는 않죠. 그런 정도의 정치적인 비중이 있는 인물이 정무수석을 맡았고, 또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상당히 성격이 이 부드러운 편입니다. 합리적이고 부드럽고 또 이 소통에 상당히 능한 이 586 그룹 중에서는 굉장히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좀 부드럽게 기자들과도 관계가 좋은 그러한 인물이기 때문에 또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도 대통령에게도 일정하게도 할 얘기는 좀 하는 그러한 무게감과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어서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실에서의 우상호 정무수석의 파워, 이것은 정말 무시할 수가 없다.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강훈식 실장보다도 선수가 더 높으니까요. 나이도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의 우상호 정무수석의 비중은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워맨으로 이렇게 한번 꼽아봤습니다. 자, 우상호 정무수석 어떤 인물인가부터 먼저 간단하게 한번 좀 알아볼까요? 1962년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는 서울에서 다녔어요. 고등학교, 용문고등학교 졸업을 했고 연세대 국문과 졸업을 했습니다.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요. 연세대 다닐 때 1987년 이른바 6월 항쟁 때 이한열 열사가 이제 체류탄 맞아서 사망했을 때죠. 그때 연세대 총학생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전대협 세대, 386 세대의 대표 주자, 고려대 출신의 이인영 의원, 연세대 출신의 우상호 의원, 이렇게 상징화가 됐었었죠. 이한열 기념사업회 이사장도 맡고 있고 민주당에서 사선을 지낸 전직 의원입니다. 민주당에서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지내고 나서 정무수석으로 그렇게 임명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임명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야 상생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갖춘 인물로 통합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오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합리성, 뛰어난 정무 감각을 겸비해 대통령실과 국회의 가교 역할을 훌륭히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에 대한 이 정치권의 일반적인 평가를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상생에 대한 철학, 너무 상대를 적으로 보지 말고 좀 인정하는 그러한 타협과 상생의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소신, 또 국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합리성, 정무 감각 이런 거 이제 대변인을 우상호 정무수석 8번이나 지냈거든요. 대변인. 그리고 비대위원장, 또 원내대표 이런 것들을 지내면서 상대와의 어떤 협상, 또 소통 이런 것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치권에서의 그러한 인물인 것이죠. 우상호 정무수석은 좀 기본적으로 원래 선생님을 좀 꿈꿨고 어렸을 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학도를 또 꿈꿨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국문과에 다닐 때 그 5월 문학상 시 부문에서 당선되기도 했고 윤동주 문학상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좀 되고 싶었는데 나중에 이제 군대 갔다 와서부터 학생운동을 시작하죠. 보통은요. 군대 가기 전에 열심히 학생운동하고 하다가 군대 갔다 와서는 이제 복학하고 나서부터는 취직 공부하고 취직하고 이게 사실은 일반적이었죠. 아니면 아예 이제 중간에 학생운동으로 복역을 하거나 이러면은 그 뒤부터 아예 노동운동이나 시민운동, 농민운동으로 아예 가거나 이런 식이었는데 우상호
수석은 참 특이하게 군대 갔다가 복학하고 나서부터 학생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영향을 준 인물이 지금 오마이뉴스 대표하고 있는 오연호 대표, 이런 분들이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한테 큰 영향을 끼치게 되죠. 어쨌든 이 우상호 정무수석 원내대표 등을 맡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때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입니다. 그때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었는데 중요한 역할을 다른 당 쪽에 양보를 하면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그 탄핵에 필요한 정족수를 확보하는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죠. 본인이 이제 막 내가 나서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걸 좀 소추 단장은 이제 권성동 의원, 당시에 비박계였죠. 권성동 의원이 맡게 하고, 또 탄핵 소추안 제안 설명은 김관영 당시 국민의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맡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역할을 나눠주면서 본인은 표 계산을 해서 너무 이게 진영 대결로만 딱 가면 이게 좀 탄핵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해서 그 진영의 벽을 허물고 당시에 이제 더 탄핵에 필요한 정족수를 확보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2022년에 비대위원장도 맡고 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습니다. 이런 뭐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어지간한 것들은 다 맡았었죠. 지난해 총선 때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그때 아마 거의 첫 번째로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중진 중에서. 불출마 선언 이유가 이런 겁니다. 국회 내에서 더 이상 역할을 하기가 좀 힘들다. 뭐 사선하는 동안에 대통령까지 탄핵 그것까지 했는데 뭘 앞으로 뭘 더 하겠냐. 더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초재선 때 갖고 있었던 열정이 좀 식었다. 선수는 사선, 뭐 하기로 맘먹으면 5선, 6선 할 수 있지만 이게 그냥 자리 누리는 거지. 뭔가 초재선 의원 때 갖고 있었던 뭔가 사회를 좀 바꾸려고 하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좀 식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대신 이제 뜻을 둔 것이 광역자치단체장이죠. 우상호 정무수석 사실 그동안에 두 번 서울시장에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2018년 또 2021년 이렇게 두 번 도전을 했었는데 두 번 다 뜻을 이루지를 못했죠. 후보 자체가 되지를 않았죠. 이제 박영선 의원, 뭐 박원순 전 시장 등에게 밀려가지고 경선에서 떨어지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의 꿈을 접어야 했죠. 이제 이 어쨌든 자치단체장에 도전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제 제일 먼저 서울시장 그동안에 두 번 도전을 했었으니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보니까 이제 강원도지사에 내년에 도전하는 걸로 거의 뭐 그렇게 정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강원도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강원도에서 쭉 활동을 했었고, 또 본인 출신이 이제 강원도 철원이다 보니까 강원도 쪽에 관심을 갖고 있고,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강원도지사 후보로 이렇게 뭐 마땅한 저기가 부각되지 않으면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내년도 지자체 선거 때 강원도지사 후보로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거의 뭐 정치권의 정설로 지금 굳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으로서도 어쨌든 내년에 본인이 뜻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가 순항을 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정무수석으로서 대국회 관계, 특히 대야 관계, 또 각종 이제 노동 단체라든지 진보 조국혁신당 등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전국 흐름을 좀 원활하게 관리해 가야 하는 그러한 책무를 우상호 정무수석이 띠고 있습니다. 사선 의원이고 뭐 다양한 경험을 거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대통령실 정무수석으로 근무하면서 10분 잘 녹여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